2026년 3월 4일. 이날 한국 증시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게 파랗게 물들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비명을 질렀죠. 아니,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날의 기록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패닉의 진짜 실체가 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원인을 파고들기 전에요. 일단 그날의 충격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봐야겠죠? 지금부터 보실 이 숫자들, 이게 그냥 단순한 지표가 아니고요. 그날 시장이 느꼈던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넘게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가치가 정말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야말로 시장이 그냥 정지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요,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무려 마이너스 14%. 이건 뭐 기록적인 폭락이죠. 게다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했던 1000선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시장 분석 리포트가 그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적 블랙스완이 불러온 공포의 하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별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의 거대한 충격 하나가 시장 전체를 그냥 집어삼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매물들 대체 누가 다 던진 걸까요? 시장의 큰손이죠. 바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이 둘 사이에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흐름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5조 원이 넘는 주식을 그냥 막 내다 던졌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바로 개미들은 오히려 5조 8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이 하락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자본이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물량 앞에서는요, 그 방어선이 버텨내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도망치듯 주식을 판 데에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당 1,476원에 넘어버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잖아요. 이 환차손에 대한 공포가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긴 겁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런 주식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량주들은 괜찮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날의 폭풍 앞에서는 그 어떤 튼튼한 방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우리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1.74%, 그리고 현대차는 무려 마이너스 15.8%나 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안전지대라는 게 아예 없었다는 뜻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했던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분야의 대표 주자들도 전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뒤덮은 이 패닉은요, 기업의 가치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대한 파도처럼 모든 걸 기계적으로 팔아치우는데 휩쓸려 나간 거죠. 정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아주 작은 한쪽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방산주랑 정유, 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 주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질 때 신기하게도 오직 이 두 분야 주식만 불기둥을 뿜으면서 위로 솟구쳤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적하는 이 거대한 폭락의 원인을 가리키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서울 증시의 이 엄청난 패닉과 사실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이들이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바로 블랙스완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검은 백조잖아요. 원래 백조는 다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난 거예요. 즉,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다고 봤는데 일단 터지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사건, 이걸 블랙스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고 세계의 원유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국제 유가가 5% 넘게 폭등했죠. 유가가 오르니 물가가 다시 들썩일 거라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살아났고,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구나 하는 생각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위기 때마다 돈이 몰리는 안전자산, 바로 미국 달러 가치가 치솟았고요. 그러자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가 차례대로 쓰러지면서 마지막에 한국 증시를 덮친 거죠.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시장이 이 글로벌 태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아시다시피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엄청 높아서 유가 급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둘째,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그들이 빠져나갈 때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휩쓸고 지나간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이 사건이 오늘날의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공포와 기업의 펀더멘털, 즉 본질적인 가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날의 폭락은 기업 자체가 나빠져서 실적이 안 좋아져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시장 전체가 외부에서 불어온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공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앓는 감기랑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가 아주 역설적인 하지만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질 때가 오히려 정말 튼튼하고 미래 가치가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냉정하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남는 것 같아요. 만약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그 공포의 파도에 함께 휩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가운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시겠습니까?